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중개인 국제결혼자라기입니다. 어제 카페에 국제결혼 후 첫날 밤을 치르고 남편이 아내에게 강간범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사건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국제결혼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분들은 단순히 국제결혼하고 첫날 밤에 남편을 강간범이라고 고소한 여성을 나쁘다고 말하고 그런 여성을 소개한 국제결혼 중개인을 나쁘다고 할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그렇게 단순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사건을 보고 국제결혼이나 현지 여성에 대해서 겁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결혼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면 좋은 일 생기나요? 이런 일을 보고 겁을 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와 본인이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건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50대인 남성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7월 달에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20대인 태국 여성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니 영상통화로 맞선을 했겠지요. 그 당시 일부 업체에서 화상 맞선으로 많이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결혼도 결혼인데 화상 맞선으로 배우자를 결정한 것이지요. 어찌되었던 남성은 영상통화로만 봤을 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성과 2021년 9월 달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봐서 예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후 2021년 11월 달에 태국으로 날아가서 그 여성과 4박 5일을 지냈고 작년인 2022년 3월 8일 우리나라의 태국 여성이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입국 다음 날인 2022년 3월 9일 첫 부부 관계를 했는데 문제는 그날 태국인 아내가 남편을 강간범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인 3월 12일 남성이 다시 부부관계를 하려다 강간미수 혐의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여성은 이런 상황을 녹취했으며 녹취본을 이주여성센터에 제출했고 이주여성센터에서 남편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녹취한 것 등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여성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면서 의도했던 대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국제결혼한 태국 여성이 나쁘다고 할 것이고 그 여성을 소개한 국제결혼 중개인을 나쁘다고 할 것입니다. 나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남성이 조심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성은 30살처럼 나이 차이 많은 여성과 국제결혼은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국제결혼 중개인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것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저런 국제결혼은 안 된다고 하는 중개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실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인인 제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3월 9일 날 강간범으로 고소를 당했으면 상황을 파악하고 3월 12일처럼 부부관계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분은 강간범으로 고소할 여성을 소개받느라 국제결혼 중개업체 비용으로 1에서 2천만 원은 날렸을 것입니다. 여성이 현지에 있을 때 한국어 교육비, 생활비 등등 하면 대략 1천만 원 정도는 날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여성 입국시키고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 해보고 아내라는 사람한테 첫날 밤에 강간범으로 고소당하고 그렇다고 주변에 하소연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것일까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남성들은 이런 국제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냐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국제결혼 중개인인 제가 하기 전에 국제결혼하는 당사자인 본인이 먼저 알고 조심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 웃긴 건 이렇게 한번 실패를 했으면 국제결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남성들은 단지 운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처음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씩 국제결혼하러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잘하고 싶으면 본인 스스로가 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위 경우는 확실히 보이는 경우지만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남성들이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지도 잘 생각을 하세요.
국제 결혼하고 아내를 공주처럼 모시고 살 것인가요? 농사가 생업이면 함께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여성을 배우자로 만나고, 장사가 생업이면 함께 장사할 수 있는 여성을 배우자로 만나세요. 자신을 공주라고 생각하는 여성에게 농사 일을 하라고 하고, 손님 비위 맞추고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하라고 하면 할까요? 국제 결혼을 했고, 남성이 돈으로 데리고 왔으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혼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국제 결혼뿐만이 아니라 결혼은 여성 외모를 가장 먼저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50대 분도 여성의 외모 보고 국제 결혼하다 저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성의 외모가 못했다면 처음부터 혼인신고도 안 했겠지요. 외모 따라가다 성형이나 화장으로 무장한 된장녀 안 만나면 다행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특히 집안이 빵빵하거나 잘 나가는 분이 아닌데 월 순수입이 400만 원 이하라면 여성의 외모보다 인품을 보고 결혼해야 할 것입니다. 경험상으로 보면 이런 분이 여성의 외모 따라가면 국제 결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파혼이나 이혼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더군요. 그리고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여성의 인품을 보는 것이 국제 결혼을 잘하는 길입니다. 월급 500만 원이 넘는 분들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그 돈을 여성이나 처가를 위해서 다 지출할 건가요? 그리고 돈을 쫓는 여성에게는 남편 월급 500만 원이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남성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현지 여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국제 결혼하면 본인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국제 결혼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010-9338-9111 2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